일단 이 지문에는 두 개의 주된 개념이 나와요. 선형적 사고랑 비선형적 사고가 나와. 선이 뭐냐면 이거 여기 너희들이랑 이 단어는 뭐야? 라인은 뭐야? 줄 선이잖아. 선. 선형적 사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결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시험을 봤더니 4등급이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지?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모의고사 4등급이 나왔던 것은 평소에 연습을 안 했어. 그럼 정확하게 어떤 연습을 안 하는 거지? 시간 분배하는 연습도 안 했어. 왜? 뭐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외우지 않았어. 왜 내가 단어를 잘 모르지? 내가 중학생 때 공부 영어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아, 영어를 천천히 단어를 외우고 꼼꼼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직독치기 하는 연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시간 분배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따라서 쭉 이어서 생각해 보는 거.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선형적 사고야. 근데 이거는 내가 영어를 잘 알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형적 사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유리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잘 모르는 분야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거든. 아예 왜 애초에 이런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새롭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 비선형적 사고가 필요해. 이 비선형적은 새로운 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방식이고, 선형적 사고 방식은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필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놓고 지문을 봐보게. In the course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냐면 오브는 이 오브 ing 동맥 친 거 뭐예요? 오브는 품사가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니까 이 ing는 동명사가 되겠죠. 뭐의 과정이야? try, 시도하는 과정이야. 노력하는 과정이야. 뭐 하려고? to solve, 해결하려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solving이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안 돼요. solv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은데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try ing는 대충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의 과정이야? 막 애쓰는 과정이야.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야. 뭐에 대한 문제냐면 발명품에 있는 문제야. 발명품. 발명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거야? 좀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잖아. 새로운 거. 그러면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는 아마도 맞닥뜨릴 거야. 뭘 마주칠 거냐면 벽돌 벽이래. 어떤 벽을 맞닥뜨린대. 무엇에? 저항의 벽을 맞닥뜨리니까 뭔가 쉬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야. 뭔가 우리가 벽을 느낀다,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어려움을 느껴요. 어려움을 맞닥뜨려. 어쨌을 때 네가 try to 시도하는 거야. 뭘 시도하는 거야? to think, 생각하는 거야. your way, 너의 어떤 방법, 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think through 하면 뭐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문제 있잖아 지금. 네가 새로운 거. 지금 내가 이거 동그라미 칠게. 새로운 것을 내가 동그라미, 비선형적 사고가 필요한 것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형적 사고를 네모 이렇게 칠게. 이 로지컬리는 네모죠. 선형적 사고예요. 잘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선형적 사고는 내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선형적 사고가 필요해. 내가 영어 분야에 있을 때 잘 알고 있으니까 왜 모의고사 영어 4등급이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찬찬히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야. 발명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발명품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뭐가 필요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해.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때 네가 생각하는 거야. your way. 네가 나아가야 될 길, 해결책, 해결 방안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뭐야? 선형적 사고방식이야.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선형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이 잘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어려움을 맞닥뜨린다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지금 첫 번째 문장이. such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이야. 논리적인 생각. 이게 뭐야? 바로 선형적 사고방식이야. 선형적 과정이야. 선형적인 사고방식이구나.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사고방식, 생각이 뭐냐면 선형적인 사고방식인데 콤마 위치가 나왔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콤마 위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콤마 대소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그 선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선형적인 사고방식이 단수니까 동사 뒤에 S가 붙는다 이 표시고, 이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한대요. 뭘? 우리의 추론 기술이야. 이 추론 기술도 뭐야? 선형적 사고방식이, 그지? 선형적 사고방식,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을 선형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면 돼. 이 선형적 사고방식을 works, 작동한대요. 잘 작동하고 효과가 있대요. 어쩔 때? 우리가 operating, 작업할 때 우리가 작업하고 일하는 거야. 어디 안에서? 영역 안에서. 어떤 영역이냐면 we know,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다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해봤던 것, 그것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작동할 때는 이런 선형적 사고방식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본 거니까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한 거야. 내가 잘 아는 분야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내보시면 되겠죠. 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에요. 그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아는 분야일 때 가능한 거야. 이제 however 같은 거 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요. 뭐 하는 게 필요해? need to 동사인데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우리가 다루고 처리해야 돼. 뭐가? 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점이야. 새롭다라는 것은 내가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네모치한테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 두 개.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선형적 사고. 이것은 will 종종 come up short. 어떻게 나타날 거야? short가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뜻이야. 그러니까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게 나타날 거야. 즉 선형적 사고 방식은 불충분할 거야. 효과가 좋지 못할 거야 이 소리야. 반면에 창의성이야. 창의성은 정의하기를 정의상 포함한대요. 창의성은 뭘 포함하냐면 적용이야, 적용. 이 창의성 이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창의성은 포함해요. 뭘 포함하냐면 적용이야. 뭘? 새로운 정보를 어디에 대해서?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적용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보통 옛날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문제의 원인 또는 옛날 문제의 어떤 푸는 방식대로 하잖아. 근데 그 옛날 문제에 대해서 뭘 적용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거야. 이게 쭉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갑자기 갖다 쓰는 거야? 여기 옛날에 있던 것을 새로운 것에 갑자기 갖다 쓰는 거야. 쭉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에요. 옛날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용. 이것이 비선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것이 곧 뭐라고? 창의성이라고. 창의성. 창의성은 정의상 포함한데요.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의 적용. 이걸 포함하고, 그리고 컨셉션, 구상이야. 떠올리는 거야. 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구상하는 거. 비선형적 사고방식이죠. 이것도 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렇게.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동그라미죠. 이런 비선형적 사고방식을 위해서 너는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일 거야. 가장 좋을 거야. 가장 효과가 좋을 거야. 만약 뭐 한다면? 네가 learn, 배운다면. 뭘 배워요? operate, 작업하는 것을. learn이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항상 뭐만 나와야 돼? 투부정사만 나와야 돼. 이걸 operating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earn operating 하면 안 된다. 문법적으로 틀린다고 해. 만약 네가 배운다면 뭘 배워요? 작업하고 일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non-linear manner,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나왔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네가 일을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위해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즉 뭐냐면 사용한다면 뭘 사용해?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한다면 이것도 비선형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당신이 thinking, 사고하고 생각해요. 선형적 사고방식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will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해요. 당신은 뭐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conservative,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혁신적이야, 전통적이야? 전통적이야. 그러면 창의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건 선형이야, 비선형이라고 해야 돼? 선형적이야. 그러면 이건 네모치면 되죠. 새로움이 없을 거예요. 너는 맨날 선형적인 사고방식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창의성이 있게 될 거야, 없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새로움이라는 거 얻게 될 거야. 왜냐면 보수적인 관점이고 전통적인 관점만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will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동명사고 물결을 짚어야 되는 거. 이거 뭐야? 이 come up with는 뭐뭇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뭐 하게 될 거야? 떠올려내게 될 거야. 기술들을. 어떤 기술들이냐면 이미 너 수동 표시니까 알려져 있는 기술들만 생각하게 될 거야. 이미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뻔한 기술이야. 창의성이 있어 없어? 새로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선형이야 비선형이야? 선형이죠 선형. 선형적 사고방식이죠. 새로움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런 뻔한 기술만을 방법들만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의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야? 당신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알려져 있는 방법만을 계속 떠올려. 이건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것이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새로운 문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선형이 필요해? 비선형이 필요해? 비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창의성 또는 새로움,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 비선형,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잘 아는 분야야. 아는 분야, 익숙한 분야. 그럼 이거는 뭐가 필요해? 선형. 선형적 사고방식이 뭐야?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이 친구네. 두 개로 쪼개놓으면. 오케이? 마지막 요약을 봅시다. 로지컬,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선형적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works well, 잘 작동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에? 익숙한, 친숙한 문제에 대해 내가 잘 아는 분야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fall short, 부족하게 나타날 거예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in 전치사, ing 동명사,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할 거야. 뭘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야.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관계 부사랑 같은 역할을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for를 어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문장 맨 끝으로 보낼 수가 있고 for that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그 전치사나 콤마를 쓸 수가 없다고요.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로 되어져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컴업이 떠올려내고 생각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선형은 네모, 비선형은 동그라미. 여기 표시해놓은 거야. 내용 정리하세요.